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항상 화제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포괄임금제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포괄임금제 폐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연봉제라는 이 미명하에서 모든 수당이 급여에 포함돼 있다고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네. 이런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서 나 그러면은 야근 수당이나 휴일 수당 그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것 좀 해소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포괄임금제라는 말 자체는 뉴스나 주변에서 많이 듣기는 했어도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뭔가요? 사실 이제 단어로서 다들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포괄.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제도로 혼용되어 쓰여고 있습니다. 예. 진정한 이제 포괄임금제는 우리 기본임금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도상 합한 금액을 월급액이나 일당액으로 정한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포괄임금제는 월급에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서비스 업종이나 병의용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고정화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때 매월 일정액을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 요거는 이제 고정 OT 제도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는데요. 요게 엄연히 다른 제도로 이해하시면 맞지만은 사실 포괄임금제가 법적 정의로 딱 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실무상으로 포괄임금제 하면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서 쓰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에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규정한 제도는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계산의 원칙은 시간급 곱하기 근로시간 아니면 월급은 기본급 약간 이런 형태인데요. 이 포괄임금제는 이 판례 법리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허용되는 경우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서 근로 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재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돼야 된다. 이럴 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긴 합니다. 포괄임금제.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고정 OT 제도 이거는 어떤가요? 이것도 판례로 인정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판례는 이제 연장 근로에 관한 합의가 연장 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네. 포괄적으로 미리 사전에 약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월급을 정하고 기본급과 고정 연장과 고정 휴일 수당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무직 같은 직종들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바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로시간 산정은 되는데 어떤 그 추가 연장이나 그런 것들을 가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랬으니까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이제 연장 근로 시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장 근로 수당을 포괄해 놓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진짜로 그런가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연봉제라고 하면 서구에서는 이제 직무하고 연관되어서 이 직무급이나 직능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법정 제수당이 포함한 그냥 연봉은 연단위 급여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이 연단위 급여를 나누기 12한 게 월급이고 이 월급에는 모든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그걸 나누기 위해서 기본급에 우리 40시간 하면 209시간과 나머지 가지고 연장과 휴일 심지어 연차 수당까지
시간화해서 배분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이거에 허용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인정된다. 그다음에 재반 사정에 비춰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 판례도 있지만 중요한 예전 판례는 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유효하게 동의를 받아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 더더욱 이 네.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네. 뭐 어떤 근거를 배경으로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이 포괄임금제는 아까 말씀드린 진성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 월급이 모든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것처럼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네. 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진 뭐 진성 포괄임금제도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정 OT제에서 이 고정 OT만 포함시켜 놓으면 되는데 이 우리가 40시간 외에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그 할지 모를지 모르는 그 가정된 연장 시간도 네. 포괄해 놓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 수당은 이미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추가 근무를 해도 별도의 야근 수당이 없게 만드는 이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었고요. 이제 대선 공약까지 등장해서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폐지 논의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네. 궁금한데 법원은 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포괄임금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인정된 게 아니에요. 네. 법은 뭐 우린 근로시간 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임금 계산하는 게 돼 있는데 이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형성된 법리에 따라서 이제 계약 방식이니까 네. 이 포괄임금제에 있는 동의만 있다고 하면 모든 걸 유효하게 봐주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유효성을 예전에는 넓게 봤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수준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바뀐 게 이제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얘기하는 네. 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할까요? 사실 이제 외근이 많은 영업직이나 뭐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간주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기도 하지만 그런 네. 것보다는 그냥 이 임금제로 통해서 이제 예. 그 리스크를 예방했는데요. 최근 판례에서는 이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 있고 업무 일과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아까 그 계산의 편의성이라는 포괄임금제 도입의 유효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는 단순한 계산의 편의성으로는 포괄임금이 이제 정당화되기 어려워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근로시간 이제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 적용했다가 분쟁이 생기면 네. 법원에서는 그 계약이 무효이고 남은 어. 차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부담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겠죠. 네. 기존에는 이제 고정 초과 근무 수당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본급을 올리거나 수당을 새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의 퇴직분뿐만 아니라 다른 법정 수당까지 함께 올라가는 구조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리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임금제니까 거기에 이제 편성된 고정 초과 근무 수당이나 야간 뭐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그대로 두겠다고 하면 네. 근로자들은 사실 실질 임금이 삭감됐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게 되고 이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폐지는 단순히 기본급만 남겨놓는다, 임금 항목 하나만 단순화시킨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재관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고 하면 뭐 어떤 네.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제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로 쫓겨놓긴 했지만 그 합계 금액이 우리의 월급이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계 금액으로 기본급이 책정된다고 하면 앞으로 실제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상승되고 이 상승된 임금은 퇴직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요 이점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러면은 이 포괄 임금제 관련해서 분쟁이 좀 자주 발생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 동의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시간만큼의 수당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요. 근데 이것 말고 진짜 정말 연장 근로를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된 시간 외에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청구하는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급여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포괄임금제에서 다 지급이 됐는데 더 지급할 때 없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네. 근로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수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아직까지는 얘기만 나오고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으니까 네. 근로자가 스스로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공짜 야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공짜라는 걸 지원하려면 이게 제가 수당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 수당으로 받기 위해서는 네. 뭐 아이러니하지만 내 스스로 뭔가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증명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근로시간 기록이 핵심인데요. 이제 원래는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 회사 사업주가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을 기록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근로시간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급여대장을 그냥 기록 없이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별도로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거든요. 제재를 네. 하고 있지 않아서 네. 근로자 개인이 직접 근로시간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근로자가 직접 쓴 자필 메모도 네. 증거로 인정 사례가 증거로 인정 채택된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자필 메모도.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야근을 하면서 했던 업무 내용들과 아하. 시간을 함께 기록해 두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아하. 이게 사실 말씀대로라면 사업주가 임금 대장의 근로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네. 있으니까 네. 뭐 처벌을 통해서라도 회사가 이렇게 정확히 기록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그 근로시간을 기록하게 돼 있는 게 네.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을 기록하면 되는 건지 불분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의 주 40시간 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그것만 한다고 하면 209시간이고요. 예. 그 급여대장에 그걸 기재하도록 돼 있으니까 209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만 기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출퇴근 기록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사실 노동부에서는 초과 근무 관련 분쟁이 있을 때만 회사의 출퇴근 기록을 뭐 제출하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 강제성도 또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 제출 거부하더라도 별달리 제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 결국에는 이런 이 근로 시간의 관리 그 투명성이 핵심일 것 같은데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근로시간 분쟁의 핵심은 뭐냐면 근로자들은 일은 많이 하고 급여는 적게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을 유연화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우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그러면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나 네. 뭐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시간 관리를 통해서 근로자는 시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업은 추가임금 부담이라는 걸 좀 상쇄시키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함께 듣고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7692님 문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야간이나 주말에 나와서 일해도 임금을 더 주지 않습니다. 연차도 의미가 없어서 지금 12년 회사 생활하고 있지만 연차가 항상 10개 이상은 남습니다.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네, 뭐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야간이나 주말 포괄임금에 포괄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수당은 당연히 뭐 추가 근무 수당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연차를 못 쓴 거는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건 그 우리 수당으로 환가된다고 보상을 얘기하거든요. 받아야죠. 예, 미사용 네. 수당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아, 3년 안에 청구하지 못하면 이제 소멸된다라는 점입니다. 어디에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회사에 얘기해서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예전에는 이제 노동부의 익명신고란이 있어서 좀 활용 가능했는데요. 네. 지금은 또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뭐 신고하라는 말씀은 드릴 수는 있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7320님. 포괄임금제 하는 회사는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뭐 면접에서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게 포괄임금제일 회사인 건가요? 하셨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면접을 볼 때는 그때가 우리 그 구직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연봉 얼마다까지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포괄임금제를 언제 알 수 있냐고 하면 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서. 연봉을 나누기 12한 금액 월급이 얼마이고 이 월급은 기본급, 포괄 연장, 포괄율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표를 그제서야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 계약을 안 하고 다시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사실상 그렇죠. 불가능하게 그렇죠. 되죠.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에 이제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제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근로계약 체결이나 그때 공고를 할 때 공고에 그 우리 임금의 형태에 대해서 좀 공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8355님, 계약직으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장애 돌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포괄임금제도도 이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나요? 하셨거든요. 당연하죠. 뭐 임금제 어떤 임금제이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강행 법규입니다. 예. 예, 그래서 포괄임금제도 최저시급 적용돼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아마 다 설계가 됩니다. 네. 5944님, 포괄임금제 시행은 근로자 동의를 얻어서 시행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네. 그 근로자의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는 네. 그냥 기본급여만 책정되는 거고 그 기본급여를 가지고 통상시급을 산출해서 다른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계약서에 쓰여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 7692님, 7320님, 8355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더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세모정 홈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